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미래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미래 가치가 높죠. 높다. 어떻게 보면 양천구를 놓고 본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지가 그렇게 최상위는 입지는 아니에요. 네네. 네, 좌측 강서 쪽에 지금 현재 좀 붙어 있고 그런데 목동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호를 했던 부분이 가보면 참 좋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꼭 가셔야 될 게 발품이에요. 네. 답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그게 온전히 자기게 되지. 사실 공부를 했다 그래서 지역을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지역을 모르면 지역을 모르면 강의 듣더라도 아 이게 뭔 소리인가 하거든요. 취약 지역 중에 하나가 구로구 금천구예요. 네네. 네, 구로구 금천구 같은 경우도 좀 새 아파트가 없다고 말씀하셨다가 네. 뭐 금천구 같은 경우 최근에 롯데캐슬 골드파크 막 입주를 하고 네네.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원래 금천구가 서울 25개 중에서 25등이었었거든요. 꼴등. 거의 네, 20년 동안 꼴찌하다가 재작년부터 도봉구를 제끼더니 이번엔 중랑구를 제꼈단 말이에요. 예. 금천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천구는 이제 아쉬운 게 금천구는 예전부터 제가 이제 금천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빠싱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금천구청 도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지정이 돼 있거든 9개. 네, 네. 근데 거기에 용도를 보면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갖다가 공부를 해 보면 네. 앞으로 여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올지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금천구청 앞에 지금 현재 부영부지가 있습니다. 부영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을 보면 부영부지 한 곳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종합병원 지정용도가 종합병원 유치라고 써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지정은 뭐냐면은 서울시에서 거기는 병원 자리로 들어와야 된다. 네. 그렇게 딱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영에서도 그 용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영에서 여기서 병원을 짓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지구단위 계획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금천구가 굉장히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금천구가 제일 지금 현재 불편한 게 뭐냐면은 교통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교통 부분인데 이 신안산선이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금천구 입장에서는. 네. 지금 금천구 이 신안산선을 여러분들이 노선을 공부를 할 때 네. 신안산선 딱 들어온다 그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신안산선이 들어오면 신안산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즉 예를 들어서 이 금천구는요. 앞으로 광명의 배후 지역이고 그다음에 제가 인덕원의 배후 지역이고 그다음에 판교의 배후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네. 지금 금천구에서 판교까지가 되게 멀어요. 금천구랑 판교랑 연관성이 없어 그렇죠. 보여요. 연관성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연관성이 있냐면 네. 지금 광명역을 보면 네. 광명역에 지금 현재 뭐가 들어오냐면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월판선이 들어오거든요. 월교 판교선. 그렇죠. 네. 월교 판교선이 들어오는데 네. 우리가 이제 줄여서 월판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월판선이 들어오게 되면 금천구청에서 바로 한 정거장만 딱 가면 광명역에서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광명에서 딱 갈아타면 안양 가고 인덕원 가고 그다음 청계 가고 그다음 서판교 판교예요.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돼요. 네. 앞으로 그러니까 노선 공부를 할 때는 그러면은 금천구 자체가 네. 금천구 자체만 놓고 보지 마시고 네. 이 노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접근성이 지금 딱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더 위로 가면 지금 현재 신안산선이 지금 환승되는 것이 구로 네. 디지털 단지입니다. 네네. 그럼 몇 정거장 가면은 2호선 환승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풍역이 또 환승이 돼요. 7호선. 네, 7호선. 그렇죠. 그럼 2호선, 7호선은 바로 갈아탈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여의도로 가잖아요. 여의도 가면 5호선, 9호선. 5호선, 9호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신안산선이 나중에 서울역까지 갑니다. 이게. 네. 그러면 강북의 노선 다 만나네요. 그러니까 금천구 입장에서는 이 신안산선이 여의도, 안산에서 여의도 이게 아니고요. 네. 환승으로 인해서 타 지역까지 넓게 포진한다는 소리죠. 그 범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신안산선도 들어오고 여기에 지금 이제 금천구 자체에 일자리가 많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구디라고 하는데 줄여서 구디. 거기가 지금 네. 현재 40만 명 일자리가 있고 그렇죠. 아쉬운 게 바로 가면 이제 영등포인데 아쉬운 게 금천구가 조금 한 단계 더 조금 발전을 한 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 금천구 시흥 재정비 촉진지구 있죠. 네. 1구역, 2구역 굉장히 네. 섹터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금천구에 보면 큰 부분은 차지를 했었는데 그게 해제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뉴타운.
그렇죠. 뉴타운 뉴타운이죠. 후보지였다가 지금도 보니까 뉴타운 자체가 해지된 건 아닌데 구역이 다 해지됐어. 예. 그게 좀 많이 아쉬워요. 맞아요. 그게 많이 네. 되면 금천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해제가 된 부분. 그러나 이제 금천구 자체는 뭐 세밀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금천구 자체는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금천구는 광명하고 연관지어서 보셔야 돼요. 네. 광명하고 광명지역하고 연관지어서 보시고 그렇게 조금 보시면은 금천구가 왜 가격이 그렇게 올랐는지 네. 괜찮은지 그다음에 금천구가 사통팔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도로 밑으로 지도를 딱 보면 네. 좀만 내려면 사통팔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천구가 좀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천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씀해 주셨고, 아마 이제 미래에도 볼 분들이 되게 많다는 말씀을 정해 주신 것 같고요. 특히 신안산선 가지고 많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자. 그런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양천구하고 강서구 남았습니다. 많이 많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부터 시작해갖고 싹 돌고 지금 강동구에서 쭉 돌아왔는데요. 양천구는 뭐 말할 수 있는 게 목동인 것 목동밖에 같아요. 없어요. 예. 네, 목동밖에 지금 없습니다. 목동인데 계속 지금 이게 삐걱삐걱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못 네.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또 1단지, 3단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종상향 네. 이슈가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미래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미래 가치가 높죠. 높다. 어떻게 보면 양천구를 놓고 본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지가 그렇게 최상인 입지는 아니에요. 네네. 네, 좌측 강서 쪽에 지금 현재 좀 붙어 있고 그런데 네. 목동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호를 했던 부분이 가보면 참 좋습니다. 동네 자체가 참 좋고 네. 그리고 일단 학군이 좀 괜찮잖아요. 학원가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목동 단지들이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네. 목동 단지들이 예를 들어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없으면 목동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네. 비싸지 않는데 목동이 지금 용적률이 대부분 굉장히 낮아요. 120%, 130%다 100% 됐죠. 보니까 그렇죠. 예. 요즘 아파트가 없는. 네. 그러다 보니까 목동이 사업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든지 내 집마련을 하든지 간에 나중에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분양이 많아지면 그만큼 자기가 조합원인데 자기가 낼 돈을 갖다 적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어떤 사업성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좀 뛰어나고 일단 학군, 네. 그다음에 이제 목동을 가면 참 살기가 괜찮다. 네. 그렇게 이제 느끼는 거고, 사실 양천구는 어떻게 보면 목동밖에 없어요. 목동, 신정동. 신정 뉴타운이 좀 최근에 조금 몇 개 있었고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팁이 있나요? 와우. 네. 예. 여기서 제가 신정 신혼타운 어디 이제 뭐 신길루타운도 마찬가지고 네. 뭐 흑성루타운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신정 신혼루타운만 놓고 본다 그러면 네.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분양을 했던 게 신정 1-1구역이었거든요. 아이파크 2부. 아이파크 2부. 네. 근데 얘가 보면은 입지가 좀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신월동이에요. 신월동이에요. 맞아요. 네, 신월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했던 게 지금 현재 목동,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아델리체. 거기서 지금 가장 빠르게 했던 게 신정 뉴타운 두산 이분하고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아이파크 2부랑 목동 아델리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분양을 했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이었잖아요. 여기는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갔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재개발로 지금 현재 막 허덕거리고 있을 때 신정뉴타운 두산 2부나 신정뉴타운 롯데캐슬이나 입주를 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1-1구역이나 2-1 얘네들이 못 가니까 얘네들이 시세 분출이 안 됐었어요. 시세 분출이 안 됐는데 네. 그 이후로 신정이 1-1구역 그다음에 2-1구역 빠르게 지금 현재 관리처분인가 받고 네. 막 이주하고 있었을 상태였었거든요. 네네. 그때 제가 신정뉴타운 두산 2부하고 신정뉴타운 롯데캐슬하고 네. 적극적으로 발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축. 야. 자 여기서 지금 팁이 뭐냐면 자 일단은 신정뉴타운 두산 2부하고 롯데캐슬은 네. 이미 입주한 상태에는 네. 그 주변에가 전부 다 네. 그 주변에가 전부 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이게 소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주변에가 별것이 없었어요. 안 보여. 예,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그냥. 그런데 이걸 지금 깨고 신정 1-1구역, 2-1구역이 지금 이제 빠른 속도로 올라오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새 아파트로 딱 지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신단 지도상으로 보면 신정 1-1구역, 그다음에 2-1구역 얘네들 물론 이제 4구역이 남았습니다만은 얘네도 이제 재건축으로 갈 거예요. 예, 저기 호반 분양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바로 이제 2-2가 이제 호반이 분양할 거고 예. 그러면 얘네들이 새 아파트 속으로 싹 들어가요. 그렇죠. 새 아파트로 쏙 들어가고 음. 또 하나는 뭐냐면 목동 아들리체가 네. 얘가 지금 현재 당연히 그 앞에 보면 목동 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엄청 비싸. 목동 힐스테이트가 한 12억 갈 거예요. 네, 4천 넘어. 예. 네, 12억 가는데 예. 지금 현재 목동 힐스테이트는 신정동이에요. 네. 레미안 목동 아들리치는 신정동이에요. 그렇죠. 자, 신정동 땅을 롯데캐슬은 신월동이에요. 네. 그런데 얘가 지금 현재 대장주, 목동 네. 아들리치가 대장주잖아요. 네. 얘가 시세 분출을 할 거거든요. 네. 시세 분출을 하고 결국에는 얘가 대장주고. 네. 그러면은 나머지 지금 현재 아이파크 이제 새 아파트니까 아이파크라는 뉴타운 거주 환경이 좋아지면서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서 새 아파트 되는 땅 튀어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시세를 갖다가 목동 아들리치가 가격이 취소를 올라오면 네. 뉴타운 그 롯데캐슬이나 두산이면 따라 올라가는 영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구축 아파트를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두 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때. 네. 지금 많이 올라와 버렸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팁이 뭐냐면 일단은 대장주 힘센 놈이 어딘가 대장 지역이 어딘가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네. 주변 환경이 변화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걸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환경 자체가 살기 좋아지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동네 딱 가면은 야 이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만큼 수요층이 두텁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수요층이 두텁다는 소리는 그만큼 시세 분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리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기 좋아지면 그 주변에 거주 환경이 좋아지면은 수요층이 두터워지고 가격이 비싸지는 원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정뉴타운하고 두산 이브가 따라 올라갔던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고 지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타운 지역들은 다 해당이 될 것 같고 보니까. 네. 그리고 지방에서도 그렇게 대규모 개발하는데 주변 부지 같은 경우는 다 해당이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되겠네요. 잘 찾아보시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셨던 것 같고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강서구 간단히 마무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는 일단 마곡지구가 좀 딱 떠오르고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과거에 갭 투자가 정말 많았던 가양동, 등청동도 딱 떠오르고 네. 지금 뉴타운 중에 하나인 방화뉴타운이 최근에 이제 네네. 떠오르는데 뭐 하나만 일단 이슈를 찍는다 그러면 어떤 게 지금 제일 관심 가세요? 강서구에서는? 강서구는 사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마곡지구 힘이죠. 어떻게 보면. 호재 큰 호재였으니까. 네, 예. 마곡지구의 힘이었고 네. 그걸로 인해서 사실 마곡지구가 왜 투자를 많이 들어갔냐면요. 갭이 작았어요. 그렇죠. 보통 빨리 들어간 사람이 2014년 중반 때 막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네. 이제 등촌역, 염창역 그 주변에 그렇죠. 예. 거기에 실투 금액이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500, 1000이었어. 500, 1000. 천. 네, 등기비까지 하면은 어떤 하신 분은 1000 네. 막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뭐 넘사벽이 됐죠. 뭐 그렇게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지역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억 단위가 됐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네. 많이 들어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양동 이쪽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발산역 근처 있잖아요. 네. 발산역 근처에 있는 그나마 이제 신축들 오장산 1스테이트라든지 오장산 내발산동. 아이파크, 네. 예, 강서 1스테이트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시세 분출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강서구가 지금 이제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물론 이제 방안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기 때문에 신축으로 지어지면 그만한 새 아파트 힘은 생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지금 현재 강서구도 네. 새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저 마곡지구 빠고는 네, 마곡지구 그 안에 네. 빼고는 그 주변으로는 멜리들. 이제 구도심이었죠. 어떻게 네. 보면 새 아파트가 없고 지금 생길 것이 이제 등촌 1구역, 하곡역 1구역인데 네. 마곡지구 단점이란 게 물론 이제 장점은 마곡지구입니다. 네. 뭐 일자리 인프라 지금 현재 뭐 서울식으로 생겼고 그 힘을 지금 이제 그 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강서구가 힘을 받았는데 그 강서구의 단점이 뭐냐면 절반이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이고요. 네. 하곡동 위주로.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분양하고 임대하고 섞여졌어요. 조금 더 많아. 네. 분양, 임대가 단지별로 네. 단지별로 이렇게 섞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네네. 그러한 부분의 단점. 네. 저는 만약에 강서구를 갖다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강성으로 갖다 투자를 조금 고려를 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네. 동신대야, 그다음에 한강, 그다음에 이제 가양성지 2단지, 네. 가양변 3단지, 네. 가양 6단지, 그다음에 둔천중원 3단지 이 정도 수준. 그 보는 이유는 재건축까지 보시는 거죠. 예, 그럼요. 중장기적으로 네. 중요한 재건축으로 왜냐면은 얘네들은 영원한 한강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업성을 일단 떠나서 네. 사업성을 떠나서 입지로 눌러버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고 좀 들어갈 만한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요즘에 지금 이제 그 양천 향교역에 CJ 부지가 개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호재가 있고. 예, 공장이 없어지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냐면 지금 마곡지구도 가격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3배. 예, 마곡지구 가격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두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해서 과연 내가 얼마를 벌 수 있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오릅니다. 이러면 좋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잘 못하겠어요. 아유, 그건 저희가 전쟁이도 아니고 그걸 왜 못해 맞춰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 못하겠고, 성장 가능성만 보고 말씀드리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이제 판단은 이제 뭐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좋은 지역을 제가 지역 분석 강의를 할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뭐 투자해라, 여기 좋다, 이렇게 뭐 여기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네. 저는 그 강의를 할 때 지역을 보는 방법, 그다음에 그 지역을 분석을 함으로 해서 좋은 앞으로 이제 미래 가치 많이 바뀔 곳들, 네. 좋은 투자처,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좀 강합니다. 제 강의는. 맞습니다. 예. 그 분석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어디가 좀 많은 변화가 있고 어디가 좀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꼭 그 가셔야 될 게 발품이에요. 네. 답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그게 온전히 자기게 되지. 사실 그 공부를 했다 그래서 지역을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지역을 모르면 강의 듣더라도 아 이게 뭔 소리인가 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잘하는 지역 나오면 귀에 쏙쏙쏙 박히거든요. 이해가 되고 예, 이해가 안 되고 풀렸던 빠르게. 것들도 혹시 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은 모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 어려움을 그러니까 그 모름을 갖다가 하나둘씩 알므로 인해서 많은 좋은 지역들이 네. 생겨난다는 소리입니다. 와, 2시간 오늘 반, 지방은 못했네요. 예, 반 동안 폭풍 강의 주셔서 감사하고요. 서울 이야기 가지고 뭐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지방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7월 달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잠깐만. 예, 그때 지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라도. 네. 왜냐면, 너무 감동받아서 분명히 폭풍 강의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하루에는 강의 양의 반도 안 되는 양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2배로 하루에 하시고 그거를 보통 최소한 7주에서 10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골목대장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2번까지는 모르겠어.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지방 강의 하시는데 지방도 아마 이 정도 밀도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입지에 대한 설명들, 발전 가능성에 대한 설명들, 구체적인 단지에 대한 장단점들을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다음에 리스크까지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고 이거는 현장에서 다 하신 거예요. 이분은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부동산과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닌데 20년 동안 현장에서 발품하시면서 하나하나 정리하신 것들이 이 정도 내공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모셨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의 홍보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오셔야 돼요. 저기 7월 달에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달에 네, 날짜 잡겠습니다. 나중에. 8월 초가 괜찮겠네요. 7월 말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8월 초에 와서 네. 지방에 대해서도 한번 훑어주는 걸로 예, 그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크게 하나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구체적인 까지는 또 그때도 왜냐하면 서울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네. 뭐 부산도 크고 다 크잖아요. 다 집을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신났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우리 빠숑의 세상답사기에 출연하기 아이고, 위해서 또 무슨 또 말씀이세요.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형수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행복한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얼른 또 고맙습니다.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